안녕하세요. 바둑주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귀와 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재밌고 아기자기한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요 변 쪽에 흑대마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가운데에 덩그러니 한 집이 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거 외적으로 추가적인 환집을 확보하지 못하면 당연하게도 이 흑대마는 잡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흑에게 있어서 희소식이 하나가 존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바로 지금 이쪽에 뭔가 좀 백의 결함이 약간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 결함을 딱 때려가지고 뭔가 백한테 타격을 내주고 그 다음에 이 흑대마를 살려내면 성공이 되는 그런 문제인데, 자, 어떻게 하면 흑이 그런 마법 같은 일을 벌여내면서 이 흑대마를 완벽하게 살려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다 같이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깥쪽이 약간 허술해 보이긴 하는데요. 자, 근데 여기를 찌르는 게 어때 보이시나요? 백이 막았을 때 보통 이제 단점이 두 개가 남겨지는 상황에서 이제 뭔가 좀 돌파구가 생기긴 하는데, 근데 그 김밥 옆구리를 터뜨린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항상 있습니다. 뭔가 백돌이 지금 이 돌이 존재한다거나 해서 끊고를 한 번에 연타를 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었는데 반대쪽에 있는 돌에 대해서 타격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곳은 찌르는 것이 안 좋은 수가 되겠고, 여기를 한번 끊고 그 다음에 반대쪽을 한번 끊어가지고 계속해서 타겟이 두 개가 형성이 되면은 이쪽을 돌파하는 게 가능하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도는 어떤 모양이에요? 지금 흑돌이 여기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은 이걸 끊는다고 해서 석점을 공격할 수는 없는 그런 모양이고, 반대쪽을 끊는다고 해서 여기를 연타로 끊어가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이 백돌 넉점에 대해서 공격을 행사할 수 없다면, 자, 이것은 필히 독이 되는 그런 수가 됩니다. 그 이유인즉슨 여기에 지금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지워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백이 돛담배 같이 아주 큼지막한 집을 지어내면서 성공을 거둘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첫 수는 좀 비교적 단순하고 쉬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디로 느껴지시나요? 그쵸? 일단은 지금 여기를 양단수를 치고 나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100에게 이제 일단 살릴 수 있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점과 석점 중에 어떤 것이 더 귀해 보이시나요? 자, 물론 때로는 두 점이 더 요석일 때가 있긴 하겠지만, 지금은 어떤 돌도 연결되어 있는, 서로 간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돌들이 없기 때문에 어딘가 뭐 더 요석이다 이런 건 없거든요. 자, 그래서 두 점을 살리면 석점을 따냈을 때 늘 그렇듯이 요 끝머리 자리에다가 흑이 한 집을 멋지게 확보하면서 이 흑대마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대로 그냥 끝이 나면 좋은데 당연히 백에게 이제 반발의 수가 있죠. 백은 당연하게도 두 점 대신 석점을 살리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지금부터가 이제 문제가 비로소 제대로 시작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어때 보이시나요? 두 점이 단수인 만큼 이거를 안 따내는 거는 좀 이상해 보인단 말이에요. 자, 백이 뭔가 여기를 막으면 이쪽을 이어가서, 자, 이렇게 잡으러 오는 거는 좀 과욕처럼 느껴지죠. 시도해 볼 수는 있는데, 백이 이렇게 뒤로 수를 메꿔 갔을 때, 흑이 욕심부린 거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받아야 되는 그런 모양으로 결국은 결론이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이어서 두 집을 내주고. 자,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여기 있는 백돌 석점도 지금 안전치가 않아요. 백이 이 석점을 살려서 이 두 점을 제압할 때 무려 선수로 지금 이 대마를 살릴 수 있죠. 차후에는 이제 이런 데를 끊어가지고 요런 데를 싹 늘어서 오히려 백돌을 이렇게 압박하면서 세력을 지우는 그런 구상도 충분히 해봄직합니다. 자, 너무 쉽게 풀리는 거 아닌가. 지금 선수로 살았어요, 와중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백의 입장에서도 반발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이제 고수의 자격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발은 뭐가 있어요? 당연히 단수를 밖에서 쳤을 때 여기를 이어갔기 때문에 지금 백은 절대적인 한 수, 여기를 먹여치는 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일단 반격을 했을 때 흙이 수상전을 이겨야 되는데 앞서 보셨지만 수를 천천히 메꿔버리면 흙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수상전이 다시 한번 발생합니다. 수순만 달라졌을 뿐 별로 성과는 없단 얘기예요. 그러면 흙이 뭘 해야 돼요? 자, 뭔가 좀 이걸 따내던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왜냐? 이걸 두면 패라도 만들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패라도 만들면 어찌됐건 간에 지금 선패를 노려볼 수 있겠죠? 이렇게 두나 흑이 선패, 백이 여길 두나 흑이 선패. 자, 나름대로 괜찮은 지금 일을 벌여냈다라고 자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인 즉슨 백이 너무 서둘러서 그래요. 자, 이럴 때는 그냥 집 모양을 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따내주고 나면 한 집이 날 것 같은 그런 뭔가 조금 희망이 생기는 듯 했지만 백의 정확한 대응을 보면 흑은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게 나는 좀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과감하게 멍텅구리 사공을 둬도 무방합니다. 자, 어차피 수상전은 흑이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양이고 만에 하나 흑이 수를 늘린다고 이렇게 내려 빠질 수 있거든요. 이때만 이제 이런 실수를 안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쪽을 메꾸는 것도 지금은 패를 내주는 이것도 잘못 따내면 오히려 흑선패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나오는 거는 이제 비일비재하잖아요. 당연히 나오는 건데 정신을 지금이라도 딱 차리고 두면은 백이 그래도 선패를 만들 수 있겠죠. 정답은 아니지만 말이죠. 자, 왜 안 됐어요? 그렇죠. 타겟을 지금 안쪽 수가 안 된다라고 해서 이게 타겟이 아니었던 게 아니죠. 자, 정확한 타겟을 설정을 했는데 수를 메꾸는 방향 자체가 포인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흑대마가 지금 잡히는 거를 백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멍텅구리 사공을 둬도 흑은 잡힐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여기서 이거 말고 다른 게 있나 싶거든요. 이렇게 치는 수가 있을까요? 따냈을 때 이 한 점이 뭐 별로 할 수 있는 게 그다지 많아 보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늘더라도 여기를 단수 치면은 흑돌이 오히려 잡혀가는 그런 모양이 되기도 하고 뭐 이걸 들어갈까요? 하지만 역시 이때가 좀 재밌긴 한데 그냥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의외로 좀 많이 틀립니다. 이 모양에서. 이 지금 문제의 핵심 포인트거든요. 자, 단수 한 방 떼내고 여길 딱 늘어가지고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죠. 자, 근데 흙이 기회를 잡았을 때도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아내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준비? 백의 최선을 읽을 수 있는 준비. 자, 이걸 읽는 걸 못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왜냐하면 일감이 아니니까. 따내면은 여길 들어가서 흙이 다 된 밥에 갑자기 기회가 온 걸 잡지 못하고 재를 빠뜨렸습니다. 자, 그래서 흙은 이럴 때 단수 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고 여기를 입구자 하는 수가 아주 기가 막힌 수가 돼요. 백이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럼 백이 여기를 따내야 되잖아요. 그때 한 집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약간의 착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뒀을 때 한 집이 안 나지 않냐?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자, 어차피 백은 여기를 못 둡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한 집을 마련할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는 잡아내는 사람이 잘 주는 사람인데 기회를 왜 줬을까요? 그렇죠. 멍텅구리 사공을 두면 된다는 거예요. 따내는 걸 기다렸다가 두면 굳이 서두르지 않더라도 흑대발을 잡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 단수를 쳐도 따내면 지금 흑돌 두 점이 굉장히 위험한 모양이라서 자, 이것은 백의 필승 국면이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걸 당하는 순간 여기서는 진짜 술을 쥐어 짜내야 되는 그런 장면인데 그러니까 이런 걸 뒀을 때 백도 좀 조심해야죠. 이게 무서우니까 무섭잖아요. 여길 두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갑자기 수가 묘수로 변합니다. 자, 원래 무리수는 응징을 못하면 꼼수는 응징을 못하면 묘수보다 더 좋아져요. 자, 이제 어떻게 둬야 돼요? 그냥 따내기만 해도 되는 그런 장면이고 그렇죠? 계속해서 백이 이겨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런 걸 두더라도 멍텅구리 사공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더라. 어차피 백이 이 수싸움에서 한 수 우위를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것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여치는 순간 흑은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뭔가 좀 잘못됐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좀 약간 색다른 그런 방법을 좀 쓰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걸 찌르는 거는 어때 보이시나요? 자, 이 찌르는 수가
흑이 이 두 점을 반드시 잡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자, 뭔가 맛을 활용하려고 하다가도 흑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곳을 찌르는 보리 선수는 어지간해서는 좋지 않다. 내가 준비가 됐을 때 전투를 만들 때 돼야 되고 그 전까지는 아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요런 게 좀 있나? 계속해서 백이 멍텅구리 상공을 두던데 거길 내가 먼저 선점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어요. 자, 왜냐? 백이 잡으면 이제는 따내면은 이 타이밍을 흑이 뺏어갈 수가 있죠. 백이 되잡을 때 내가 살아나면 되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자, 근데 백이 이렇게 천사같이 둬줄까요? 이렇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어차피 먹여치는 거를 좀 두기는 어렵고, 백이 어쩔 수 없이 이도를 따내야 되는데, 알뜰살뜰하게 두 집을 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정답을, 흑이 두 집을 만들었다고 해도, 고수가 되려면 좀 더 좋은 변화를 자꾸 읽는 습관을 들여줘야 됩니다. 자, 그게 뭐예요? 여기를 늘어가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왜냐, 이어갈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자, 이쪽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은 백이 결국 빠꾸를 해야 되는데 따내면 이 석점을 공격하면서 타이밍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최선이냐? 놀랍게도 백도 더 좋은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어가는 수가 있어요. 자, 왜냐? 따내면은 여기를 먹여쳐가지고 갑자기 석점이 위험해져서 자, 이거는 여길 붙인다고 해도 갑자기 다 된 밥에 재가 빠지는 그런 일이 발생이 돼요. 자, 뭔가 굉장히 절묘한 수를 서로 간에 두고 있는데, 자, 이럴 때 흑이 당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흑의 목적은 뭐예요? 지금 이 두 점을 선수로 따내고 싶다는 그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줘야죠, 이렇게. 자, 백이 도망을 못 가니까. 자, 그럼 백이 여기를 잡게 하고, 그때 따내면은 타이밍을 완벽하게 갈취해낼 수가 있는 그런 모양이죠. 자, 완벽하게 흑이 지금 대응을 해가지고 이 대마를 살려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이 필살기 한 방으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을까요? 그랬다면 정말 좋았겠는데, 자, 여러분들, 급소는 어디 있어요? 2의 1 자리에 있어요. 어떤 2의 1? 여길까요? 자, 늘어나면은 안 된다는 걸 방금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단수를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자, 왜냐? 흑이 지금부터는 난리부르스를 쳐도 이걸 따냈을 때 요돌이 여길 되따낼 수 있는 지지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붙어있던 백돌 두 점을 완전히 독사가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좀 느낌이 오죠. 2의 1 자리를 내가 먼저 갔어야 되나 보다. 백이 여길 두면 그때 빵 따내가지고 요길 먹여치면은 이렇게 늘어가지고 한 집을 숨겨져 있던 거를 잡아 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백이 이쪽을 막으면 그냥 욕심 안 부리고 한 집 더 만들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근데 이거는 어떻게 둬요? 백이? 그렇죠. 일단 여기는 있기만 해도 안 돼요. 왜냐? 이쪽으로 노선 변경을 해버리면은 백이 얼마든지 싸움을 이길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백이 더 쉬운 거는 이렇게 흑이 지금 둬야 될 자리를 먼저 선점해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따내면 되따낼 수 있는 경우가 만들어내면 지금 수싸움은 흑이 이겨가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뭐예요? 맞아요. 첫 수는 바로 그 자리를 먼저 선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로 끝이 났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일단 백이 여기를 메꾸는 거는 따내주면은 석점이 위험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서 술기 세신 분들은 뭐까지 할 수 있어요? 손까지 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수 하나 치고 손 빼면 맛보기로 흑대마를 선수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냈죠. 자, 이거 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백이 잡히니까. 그래서 백은 이제 뒷바꾸를 이렇게 뒷걸음질을 칠 때 절대 이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단수 때문에 틀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대충 읽다가 많은 경우가 많은데 자, 이렇게 대충 읽는 일은 없어야 돼요. 반드시 입구자를 해가지고 이 한 집을 사수해내야만 정확하게 이 문제를 풀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백이 여기에서 어떻게 두나요? 백은 버텨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자, 이 수가 굉장히 흑을 유혹하는 그런 한 수입니다. 두 점을 제발 좀 따내주세요. 나는 먹여치기만 하면 됩니다. 따내면은 뒷걸음질 쳐서 이 수상전을 이겨내고 안 따내면은 이 두 점을 따내는 것이 백돌 넉점에 이 뚱뚱한 돌한테 충분한 활로를 가져다 주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이 묘수가 아닌가 싶은데, 제 흙의 목적은 뭐였어요? 두 점을 선수로 따내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만 둬도 일단 백이 안쪽은 그 어느 곳도 둘 수가 없어서 여기만 둘 수 있는데 요것을 해주면 선수로 따낼 수가 있다. 자, 더 좋은 수가 있습니다. 집으로 굳이 뭐하러 손해를 봐요. 이렇게 젖혀주면은 백이 요래 봤나 요래 봤나 이 따내는 것은 마찬가지로 선수가 되면서 자, 백이 지금 잘 안 되는 모습이죠. 백이 이렇게 지금 도주면은 횡재한 거예요. 이거는 따냈을 때 됐다내고 여길 연결하면 패를 굳이 이기지 않더라도 선수로 흑대마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백이 지금 잘못 둔 수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내야 됩니다. 자, 이걸로 끝이냐고요? 아니죠. 사실 백의 최선의 지금 버티기는 바로 여기를 이제 입구자가 는 거예요. 이때 지금 도돌이표처럼 수순이 나오긴 하는데 만에 하나 이걸 이렇게 따냈다. 그러면은 흑은 마법처럼 이 대마를 모두 잃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보셨죠? 바로 여기를 먼저 찝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먼저 찝어서 백이 그 어느 곳도 들어올 수 없다 보니까 백의 최선 기억나시나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여기를 먹고 나면 여기까지 5집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살은 건 살은 거지만 최선의 수를 둬야만 흑으로 하여금 요 한 집을 지금 더 추가 헌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도 이렇게 석점을 잡고 흑도 여기를 둬가지고 이 흑대마가 살아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게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최선의 수가 백도 여기가 아닐까 싶은데 대신에 여기를 따냈을 때 막았을 때 흑이 손 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도 지금 섣불리 이게 더 좋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쉽지가 않았죠. 자, 어떤가요? 백의 단점이 두 개가 보였지만 이 독사가를 꿀사가로 만들어내는 작업이 굉장히 흥미진진했고 백의 입장에서도 흑의 손해를 좀 더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 그런 최선의 쌍방간의 수순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재미난 수순들을 갖고 있던 환상적인 문제였는데요. 바둑판을 멋지고 즐겁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굉장히 좁고 협소한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절묘하고 환상적인 그런 재미난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흑돌이 약간 뭐라고 할까요? 모양 자체가 좀 캥거루 같이 좀 깡총깡총 뛰어갈 만한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아주 재미난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돌이 포도송이처럼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뭔가 이게 좀 캥거루의 지금 밑에 다리 모양을 하고 있는데 요 돌이 지금 깡충 뛰어나가야만 이 흑대마를 살릴 수가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자, 일단 희소식은 101점을 품고 있다는 점. 그런데 그거와 더불어서 여기에다가 한 집을 낼 수 있는 점. 그 두 가지 호재가 지금 있는 그런 장면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따로 독립이 돼가지고 두 집이 나야만 이 캥거루를 구출해 낼 수가 있겠죠. 자, 흑이 생각보다는 좀 쉽지 않은 정교한 수순을 거쳐야만 그 작업을 성공시킬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이 캥거루를 멋지게 구출해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다 같이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요도를 잡는 것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길 뒀을 때 백이 뭔가 이쪽에 눈이 간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다가 한 집을 더 만들 수가 있겠죠? 자, 흔히 이제 상수가 하수를 상대할 때 하수가 이렇게 멍멍이처럼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고수의 자격 요건은 이런 거를 눈길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죠. 여길 젖혀가면은 이쪽에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닙니다. 밀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쪽을 뛰어가지고 흑이 별다른 지금 특별한 수단을 만들어내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뭐가 있어요, 지금? 끊는 게 있을까요? 자, 끊는 거를 시도는 해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백이 이렇게 만들어 갔을 때 축이 되면은 흑이 특별한 성과를 올리기는 좀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흑이 만약에 이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요 한 점을 버리고 넘어가서 안형을 좀 만들어 볼 수밖에 없는데, 자, 이거는 흑이 패를 버텼을 때 백이 천사같이 다 이렇게 받아주더라도 그 이상의 성과를 좀 거두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흑이 지금 끊는 거는 돌을 잡기 전에는 좀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둬야 돼요?
그렇죠. 이 자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급소입니다. 백이 만에 하나 차단을 하려고 하면 탁 끊어가지고 석점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흑이 지금 주장하는 바는 이 두 점이 위험하다. 어떤 식으로 차단이 나오면 이 뿌리를 끊어가는 순간 백돌이 꼼짝달짝 못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근데 백이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흑이 넘어가는 걸 지켜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만 살짝 조심해주면 됩니다. 자, 이때 딱 도가주고 흑을 잡았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젖혀가는 필살기가 등장하면서 백이 예정에 없던 패를 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뭘 해야 돼요? 백은 너무 급하지 않게 이렇게 바깥쪽에서만 압박을 해주면 흑대마를 어렵지 않게 잡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길 있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둬가지고 아예 넘겨주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더라도 이 흑대마를 잡는 거는 시군죽 먹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너무 쉬웠다라고 느껴졌죠? 일단 이걸 젖혀 있는 걸 구상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끝내기라면은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젖혀 간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끝내기적으로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거는 빨리 이제 머릿속에서 지워야 됩니다. 여기를 먹여치는 순간, 자, 이게 뭐예요? 나가더라도 쉬우면 흑이 지금 안형을 스스로 지워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행위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흑은 이거는 완전 논외가 되고, 일단 이도를 잡았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여기를 딱 두면은 두 집이 나지 않았냐. 백이 어차피 이걸 들여다볼 때 따내면 그만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백은 어떻게 둬야 돼요? 그렇죠. 잡으러 가려면 일단 여기는 질러 놓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왜냐면 따냈을 때 아직까지도 여기를 먹여칠 수 있는 기회가 백에게는 주어져 있죠. 따내면은 그때 이제 한 발짝 물러나는 스텝백 전략을 구사를 하면 되고, 흑이 지금 이걸 살리려면 뭔가 공격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걸 따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뭐가 좀 나옵니다. 따냈을 때 되따내야 되는데 단수 쳐도 되고 먼저 찔렀을 때 결국은 얘를 다 살려주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이쪽을 계속 돌려차기를 해주면 백돌이 이렇게 다 잡히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꼬랑지를 이렇게 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패가 아닌 채로 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흑이 이런 반격이 들어왔을 때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돌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잡는 게 가장 안 좋은 선택이죠. 가만히 이어가지고 흑이 따내는 걸 기다렸다가 여기를 돌아가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흑이 이번에는 반발을 하면 되지 않냐고요? 나름대로 이게 좋은 발상이긴 해요. 왜냐하면 축이 깨지니까. 자, 오히려 백돌이 잡혀가는 그런 결과를 지켜볼 수가 있는데, 자, 그 이유는 백의 운전 실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축을 굳이 몰 필요 없고 이렇게 약한 쪽에서 돌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서포팅을 해주면 자, 흑돌이 오히려 거꾸로 잡혀버리고 이건 따내봤자 옥집밖에 안 나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은 뭔가 조금 더 전략적인 수를 구사하지 않을까. 자, 이런 걸 먼저 끊어볼 때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말이죠. 상수가 고수를 상대로 이런 걸 딱 구사를 했을 때 이거 내가 알고 있는데 축인데 라고 이렇게 딱 나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자, 그때 따내면은 예정에 없던 이 먹여치는 타이밍을 뺏기게 됩니다. 자, 백은 여길 따내야 되고 흑이 이렇게 딱 두 집이 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죠. 자, 와중에 또 상수들은 이거를 나가주지도 않아요. 여기까지 해놓고 따내면 아까는 그래도 이거를 좀 더 집으로 이런 식으로 이득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따내야 되니까 흑이 한층 더 집으로 좋은 결과를 받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잘못 봐가지고 먹여줬다면 큰일 납니다. 흑이 나가버리면 백돌이 오히려 다 잡혀버리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하수에 지금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목격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자, 이런 꼼수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약한 돌을 그냥 도와준다. 여길 둬도 약한 돌을 도와주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이제는 두 점을 따내는 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밀어봤자 토끼처럼 캥거루처럼 한 칸을 팔짝 띄워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캥거루를 살려가는 것이 꽤나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는 것이 느껴지는데,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좀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이 돌을
잡는 건 잡는 건데 좀 더 효과적으로 잡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선을 이렇게 딱 젖혀가지고 여기에다가 뭔가를 거처를 마련하는 그런 전략을 좀 구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젖혔을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령은 보통 한 칸 뛰는 거죠. 자, 이걸 해놓으면은 이제는 여기가 장치가 다 마련이 됐습니다. 이렇게 딱 늘어주면 자, 캥거루를 구출하는데 완벽한 성공을 거둘 수가 있죠. 백이 착수금지를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연스럽게 백은 안 받는데 라는 그런 이제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왜냐? 이걸 둬도 그때 여기를 두면 흑이 여기를 입구자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둘 수는 있습니다. 굉장히 유력한 수죠. 근데 막아 세웠을 때 결국은 요 한 점을 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따내면 됐다내고 됐다내서. 자, 양분이 됐죠? 캥거루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흑이 어떻게 둬야 돼요? 자, 흑은 요거를 버려야 돼요. 이렇게. 왜냐? 요 귀에 정말 작은 꼬리라도 살리기 위해서 말이죠. 자, 근데 이거는 100의 성공이 됩니다. 충분히 지금 성과를 100이 올렸거든요. 이 정도면. 자, 이게 지금 100이 구상을 한 건데, 자, 여기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죠? 이런 게 있나? 단수 치고 늘어가면 좀 넓어지는 느낌이 들죠? 자, 100이 이때 여기를 붙여가지고 딱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끊었을 때 단수는 항상 필수적으로 잘 봐줘야 돼요. 잘못 두면은 늘었을 때 거꾸로 흑이 앙자충의 그런 맥점, 즉 함정에 빠집니다. 100이 되는 맥점이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이렇게 단수를 쳐야지 기어 나갈 때 연단수를 만들어 가지고 흑돌 전체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서 100이 바깥쪽을 이렇게 줄여준다라는 생각을 해주면 자, 여기는 흑이 추가적인 한 집을 가져가기가 조금 쉽지 않다. 이런 결론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흑이 여기서 포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죠. 포기는 김장할 때나 쓰는 말이에요.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자, 흑은 뭘 할 수 있어요? 한 칸을 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제가 뭐였죠? 캥거루를 살리는 거였기 때문에 폴짝폴짝 뛰는 수가 많이 나오죠. 자, 이걸 두면은 천사처럼 이렇게 도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패로 버틴다. 자, 어쨌든 그냥 잡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라서 백이 양보할 때 흑이 이렇게 밀어가지고 요 집을 확보하고 이 패를 전투를 하면서 전리품을 얻어가는 것이 흑의 성과가 됩니다. 자, 백은 이제 패를 가급적이면은 더 좋은 패를 내거나 패를 안 내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고 이곳을 치중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요도를 먹여치는 과정 중에서 흑이 다 받아주면 요 1의 1 자리에다가 안형이 생겨버리게 되거든요. 이걸 뭐 붙이면 붙일수록 점점 백은 더 수렁에 빠지고 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백이 잡으러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잡으러 가려면 어떻게 둬야 돼요? 그렇죠. 기본형은 바깥쪽이라는 거예요. 항상 바깥쪽이 기본형이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이었을 때 어쨌든 밖에서 줄이는 그런 노림을 지금 간직을 하고 있잖아요. 이쪽을 둬도 여기를 젖혀가지고 그 노림을 간직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백은 어떻게 둬야 돼요? 흑은 어떻게 둬야 돼요? 흑은 살기 위한 필수 조건. 여기를 넓혀가는 건데, 자,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너무 넓어져도 안형을 스스로 지워가는 역할을 하게 돼요. 패고 자시고 그런 건 나오지 않아요. 어차피 어느 쪽을 이어도 먹여치기 때문에 반대쪽을 이어도 먹여치기 때문에 자,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흑은 어떻게 둬야 돼요? 무조건 여기를 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단수 흑이 여기를 막아서면 흑이 패를 그래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패를 백이 이제 진행하는 요령은 따내고 흑이 패값 쓰고 따내잖아요. 절대로 이게 있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단패를 내주게 되기 때문에 백이 만약에 이 패를 내가 못 이기는 패다라고 하더라도 흑이 됐다 냈을 때는 손 빼고 따냈을 때 손 빼고 여길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3번을 다른데 연타할 수 있으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꽤나 근사한 패라고 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패를 내줬기 때문에 반쪽짜리 정답보다는 좀 낫겠습니다만 한 70점 정도 되려나요? 좀 부족하죠? 30점이 부족합니다. 자, 백도 나름 선방을 했는데 흑의 뛰는 수가 너무 좋았어요. 자, 그런데 이게 흑도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더 좋은 수는 백이 사실 잡을 수 있는 수는 없긴 했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흑이 지금 둔 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 백은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누가 더 좋은 수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흑이 한번 좀 더 좋은 수가 없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안 해본 게 뭐예요? 끊는 거. 자, 끊는 거 제가 아까 두지 말라고 했는데 준비가 됐을 땐 둬야 됩니다. 바둑에서 술기 상황에서 절대적인 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두지 말아라, 둬라 이런 건 없다는 거죠. 나가면 기어 나갔을 때 이렇게 해서 안 되는 상황이었을 뿐인데 자, 지금은 뭐가 돼요? 친구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를 적극 활용해 가지고 돌려차기를 팍 날려주면 백이 석점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백이 이걸 이어갈 때 그때 여기를 싹 늘어주면 먹여치는 거 할 때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쪽을 따내면 또 큰일 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다 된 밥에 제가 빠지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이쪽을 이렇게 따내면 1의 1 자리에 집이 났죠? 그렇죠. 집을 아주 그냥 예쁘게 나중에 이걸 따낼 거니까 옥집 모양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완벽했다. 그쵸? 자, 이렇게 지금 흑이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 자, 이대로 지금 물러나야 될까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일단 백은 잡으러 가려면 딱 한 수밖에 없어요. 물러나도 안 되고 손 빼도 안 되면 일단은 여기를 냅다 후리고 봐야 됩니다. 자, 후린다는 표현 참 멋질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인데 받아주면은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친구의 지금 백이 친구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원래 나가는 수상전은 안 되는 수상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흑이 돌려차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기 원군이 하나가 생김으로써 흑이 계략을 짜던 그 계략이 완전히 무산되고 맙니다. 백의 반격에 의해서 말이죠. 자, 그럼 어떻게 둬야 돼요? 이렇게 양단수를 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한 집 내기가 버겁다라는 거죠. 자, 지금은 붙여도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이 한 점을 다시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 물론 붙이는 거 대신에 이렇게 뒤에서 살짝 압박을 해줘도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따내면 될까 싶은데 요 정도로 압박을 해줘도 흑이 안형을 가져가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다 천사같이 받아줘도 옥집 옥집 퍼레이드죠. 자, 그래서 백이 이렇게 압박을 하나 이렇게 하나 동등합니다. 다만 조심할 거 이거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단수 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혼자만의 술기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자, 근데 흑이 이걸 이어요, 안 이어요? 안 잊죠. 단수 쳐가지고 다 된 밥에 제가 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패를 내주게 됐죠. 자, 이거 아무리 이렇게 잡으려고 해봤자 이젠 패예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흑이 잡혔다는 거죠. 자, 근데 흑이 또 어떤 반격이 있어요? 그쵸? 지금은 이제 이쪽을 끊는 게 절대적으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쵸? 이 수상전에 이길 게 아니면. 그러면은 흑이 이제는 여기에서는 이렇게 끊는 게 일리가 있다는 거죠. 백이 따내는 거는 백돌 전체를 뭉탱이로 잡아내는 순간 흑이 성공이 되고 백이 여길 이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한 점을 접수하면 여기 한 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백이 요래두나 무시를 해주면 자, 착수금지에 들어갈 수 없는 백은 결국은 이렇게 두 집을 내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지금은 요게 흑이 뭔가 되나 보다. 자, 뭔가 된 건 맞아요. 근데 젖혀가는 걸 뒀을 때 패를 피할 수 없냐? 패를 피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이제 초점이 됩니다. 자, 어때 보이시나요? 일단 이런 거는 조금 별로 좋은 발상은 아닌 것 같고 패가 되긴 됩니다만 굳이 이걸 호구를 먼저 집어넣는 모양이 나올 필요가 없는 게 나쁜 패잖아요. 이걸 그냥 이렇게만 둬도 이렇게 두면 젖혔을 때 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만 흑도 나름 머리를 써야 돼요. 언제? 패를 이겼을 때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흑이 젖혀가는 게 좀 더 좋아 보이죠? 여길 다 받아준다고 해도 패를 지는 건 어차피 똑같고요. 다 죽으니까. 근데 이겼을 때 이 빠방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흑이 패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하는 것도 있어 보이죠? 여기를 뒀을 때 그냥 뒤로 단수를 쳐도 어차피 입고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 나중에 이 빵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흑이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판단 기준이
내가 해소했을 때 좀 더 좋은 모양. 백이 패를 바로 안 걸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 만약에 백이 패를 꼭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지는 건 똑같지만 내가 이겼을 때 어떤 것이 좀 더 이득이 되냐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를 따냈을 때 기준은 이게 훨씬 낫죠. 자, 근데 바둑이 또 재밌는 게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왜냐? 여기서 만약에 백이 패를 못 걸어가는 상황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못 이겨서. 그때는 흙이 이렇게 되면 좀 넓어지죠? 모양이 확실히. 근데 여기서 백이 패를 안 걸어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또 이게 흙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보시는 흙에 이 호구하고 날일자 가지고도 절대적인 최선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는 이게 더 좋고 언제는 이게 더 좋다라고 분간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백이 패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흙이 엄청난 성과를 거뒀는데 결론은 뭐예요? 결국은 반쪽짜리 정답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냥 살릴 수 있으니까. 자, 어떤 게 정답이었을까요? 그렇죠. 애초에 사실은 준비가 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나름 괜찮아요. 이걸 두면 이제 이거를 따내는 거는 타이밍이 안 돌아옵니다. 여길 두고 되니까. 근데 지금 흙이 어떻게 둬요? 그렇죠. 여길 젖힌다는 거예요. 왜냐? 손 빼면 이제 다르거든요. 단수를 두고 입구자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백이 여기를 양보하는 순간 넘는 게 선수가 되면서 한 집을, 두 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은 뭘 해야 돼요? 차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따냈을 때, 야, 선수로 여기를 행사하고 여기를 돌아간다. 기가 막혔죠. 자, 그런데 이게 뭐예요? 혼자만의 술기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의 급소는 여기가 급소였기 때문에. 자, 이게 선수가 돼야 되는데 선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선수가. 자, 그럼 이때 손 빼면 어떻게 하냐? 이때는 키워서 버리면 여기를 먹여쳤을 때 흙이 아무리 나가고 해봤자 지금은 한 집이 날 수 있는 타이밍이 안 돌아온다는 거죠. 뭐가 좀 달랐어요. 자, 그럼 결론은 뭔가요? 그렇죠,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이거 가니까 어디 갔어요? 여기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선점하는 거죠. 자, 요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자, 100은 여길 둘 수밖에 없죠. 다른 거는 2점 잡히면 말이 안 되니까. 100이 축으로 잡았을 때가 키포인트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가면 100의 이 단수로 인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푸신 분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뭐다? 혼자만의 술기, 착각이다. 여길 단수 쳐버리면 그런 거를 선수할 자격이 없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적의 급소, 나의 급소. 이게 항상 통용됩니다. 2번 연속으로 나오죠? 따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늘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자, 결국은 이걸 뭐 젖히더라도 요거 하나 선수가 되는 순간 뭐 더 좋은 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요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100은 어떻게 돼야 돼요? 따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타이밍을 뺏어내는 묘수. 이거를 젖힌다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자, 손 빼면 뭐예요? 단수 치고 늘어가면 두 집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백이 받아주면 뭐예요? 단수를 선수하면서 백이 받을 때 두 집을 만들 수가 있고. 자, 백이 이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거 이제 섣부르게 달려들었다가는 요 먹여치는 타이밍을 주면서 다 된 밥에 또 제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던 거 마저 넘어가서 선수를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두면은 두 집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진짜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게 끝내기로도 지금은 사실 젖히는 게 더 이득이다 보니까 이거를 정말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은 이 콤비네이션이 아주 좋은 콤비네이션이었다고 하면 됩니다. 자, 백이 이걸 뒀을 때 이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조심할 거는 이걸 선수하고 두려고 하면 큰일 난다는 거. 자, 그래서 흙은 여기서 이런 교환을 멈출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냥 가주면 자, 뭐가 안 나와요? 타이밍이 안 나와요. 이걸 먹여칠 타이밍이. 그러니까 백은 눈물을 머금고 이 흑대마를 살려줄 수밖에 없겠죠. 결론적으로는 백도 이걸 읽었다면 최선은 그냥 이렇게 운명을 받아들이는 게 쌍방간의 최선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정말 정교한 그런 수순이 필요한 캥거루 구출 대작전이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굉장히 좁고 협소한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기묘하고 절묘한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는 백대마, 뭔가 좀 약간 위험해 보이는 듯 하면서도 좀 안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대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이유인 즉슨, 흑돌이 백돌 삼궁 안에 딱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요 위쪽에, 여기에 이제 안형이 좀 보일 듯 말 듯 하는 그런 장면에 처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는 요 안형을 만약에 지워낼 수 있다라고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은 실패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장면인데 어떻게 하면 흑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 백대마를 깨끗하게 제압을 해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힘차게 다 같이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기를 좀 따라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여기 뭐 한 점이 이런 걸 할 필요는 없어요. 백이 여기를 넓혔을 때, 자, 뭐 여기 이미 한 집이 나는 모습이고 환경까지 생기니까 일단은 흙이 바깥쪽에서 궁도를 좀 좁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백이 여기를 받아준다라고 하면 나머지 안형을 지워내면서 자, 지금부터 백이 열심히 뭔가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흙은 철벽 방어를 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너무나도 쉽게 잡혀가는 그런 백의 모습이었는데, 그렇죠. 백의 입장에서 조금 다른 수단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백이 지금 강아지처럼 흙이 둔 거를 따라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한 집을 확보하지 못했는데요. 당연하게도 백은 이쪽을 압박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 이제 환격이 촉촉수라고 해야겠죠? 촉촉수가 있는데 과연 손을 뺄 수 있냐? 만약에 손을 못 뺀다라고 하면 나는 한 집을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는 이 백대마를 잡으려고 고려를 한다면 일단은 이곳을 들어가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자, 백이 여기를 먹여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석점을 그냥 포기하기에는 백이 너무 큰 궁도를 갖고 있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두 점을 한번 좀 따내 봐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먹여칩니다. 문제는 이 넉 점을 포기하는 형태도 도저히 백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백이 심지어는 안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백대마를 잡으려면 일단 따내 놓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게 뭘까요? 따냈을 때 이렇게 한다고 해도, 뭐 이거는 흙이 나중에 건덕지조차 만들어 볼 수 없는, 그냥 깔끔하게 살려져 있는 백대마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애초에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오른쪽을 찌르는 것은 가능치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왼쪽을 한번 좀 찔러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것도 지금 뜻은 비슷합니다. 여길 두면 이쪽을 찌르고 들어가서 이 다음에 배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흙이 절에간 새색시처럼 이렇게 다 응수를 해주더라도 백대마를 잡아내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렇죠. 백이 이곳을 선수하고 나서 흙이 연결 짓는 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다가 추가적인 한 집을 마련을 해주면 자, 이 삼궁 안에 들어가 있는 흙돌은 별로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두 집이 나져 있는 백의 모습 안에서는 요 한 점이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순간인데요. 자, 보기보다는 굉장히 쉬워 보였던 이 문제가 만만치가 않죠. 그러면 바깥쪽 양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쪽을 이렇게 공략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백이도를 살려주는 아령을 베풀어 준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당연히 백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죠. 이 한 점을 확보를 하면서 자, 도망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다고 이도를 그냥 포기하기에는 여기 한 집, 두 집, 거기다가 이쪽에 보강해야 되는 의무까지 남기 때문에 자, 흑은 일찌감치 지금 이 백대마를 포기하는 게 그나마 현명한 처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흑이 이걸 원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좀 가볼까 싶은데 역시나 이쪽을 끊었을 때
자, 이 한 점이 잡힌 것은 고사하고 더 안 좋은 그런 변화도가 되면서 이 석점을 지킴과 동시에 백한테 선수까지 내주게 되는 가장 안 좋은 변화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이제 정답이 없어 보이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인데, 자, 이럴 때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이 백대마를 잡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의 묘수가 있을까요? 사활의 기본기를 따라가는 것이 맞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왼쪽을 돌파를 하고 나섭니다. 자, 백이 여길 선수하고 나면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 보이는 백대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역시 고수는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째서 그럴까요?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이 지킴수를 흑이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을 지키지 않고 백이 한 집 내려오는 곳을 그대로 딱 파워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봐도 이 넉점이 잡혀가지고는 도저히 백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자, 요때 이제 마법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먹여칠 때 흑은 전투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대로 두 점을 접수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길 또 먹여쳐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다섯 점을 버리는 것은 그다지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뭘 하죠? 한 점을 추가로 더 따내준다는 사실이죠. 자,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놀랍게도 백이 이쪽을 따냈을 때 흙이 애초에 이쪽을 찔러가지고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돌이 이렇게 있는 것과는 다르게 이 공간을 하나를 내준 것이 이 백돌 한 점이 후절수가 되게끔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백이 한 점을 포기하는 것은 흙이 착실하게 옥집을 백한테 건네줄 수가 있다는 거고요. 되려 환격 같은 걸 한번 좀 노려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단수를 치고 단수를 쳤을 때 여길 이어주길 바라는 백의 간절한 소망이 눈앞에 보입니다. 하지만 흑은 당연하게도 이 마지막 수로 연결하는 것을 본체 연결로 가져가 주면서 자, 백이 이 한 점을 따내봤자 어차피 옥집밖에 안 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아주 예쁘게 이 백대마를 제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처음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보면 일단은 백이 좀 다른 수가 또 없었는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긴 한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를 먼저 먹여쳐 가지고 두면 일단 여기를 찌르는 건 어떻게 보이시나요? 단수를 치고 따냈을 때 먹여치고 아까랑 비스무리한 수순이 나오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백이 최종적으로 이곳을 따냈을 때 이 후절수가 등장하긴 하나 너무 과하게 지금 먹이를 집어넣어 줬을 때는 이 집을 흙이 헌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정말 재밌는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수순을 하나 삐끗했다라고 하면 방금 전과 같은 그런 수상전이 아니죠. 후절수. 그 후절수가 눈앞에서 신기루처럼 이렇게 호구를 내주면서 사라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고정관념을 탈탈탈탈 털어버리는 수가 바로 이쪽을 두는 것인데 보통 이 돌이 약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눈은 여기를 갈 수밖에 없죠. 자, 이게 일반적인 발상인데 다소 천재적인 그런 기질을 발휘해서 이 넉점을 버리더라도 자, 백이 돌은 엄청나게 많이 따냈거든요. 이렇게 하고 여기를 둘 때 흑도 석점을 따내는 거지만 무려 돌을 6점을 내주고 이 한 점을 추가적인 후절수로 확보를 하면서 자, 고정관념이라는 그런 엄청난 것을 깨버리고 이 백대마를 깨끗하게 환상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굉장히 단순한 변화도 속에서 아주 엄청나게 천재적인 그런 묘수가 숨겨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고 훌륭하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주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굉장히 협소하고 좁은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기묘하고 절묘하고 기가 막히게 재밌는 그런 맥점 문제이자 수상점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제 귀에 있는 흑돌들, 요 지금 7점이 좀 위험에 빠져 있는 그런 장면인데, 자, 이게 얼핏 보면은 좀 누가 위험한 건지 헷갈릴 정도로 베개 지금 양분되기 일보 직전에 지금 두 돌들도 상당히 위험한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흑이 어찌 보면은 이 백돌들을 쉽게 잡아내고 흑을 구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백의 입장에서도 탄탄한 반격 수단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반격 수단을 이겨내야지만 패라는 선물을 백한테 내주지 않고 백돌을 깨끗하게 잡아낼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흑이 그런 완벽한 수순을 보여주면서 백돌들을 모조리 제압해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힘차게 다 같이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감이 많긴 한데 그 중에서 일단 여기를 한번 좀 쉽게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걸 둠으로써 다음에 여기 한 방만 더 두면 백돌 5점을 잡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백은 도망치는 거는 아예 여유가 없죠. 자, 이 다음에 수상전을 해보더라도 흑이 가볍게 수를 메꿨을 때 백돌들을 모조리 제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백은 요 정도로 뭐 도망친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고, 당연히 이제 흑을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메꿔가는 것이 더 좋은 발상이 되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백돌하고 전투를 했을 때 아직까지는 백이 좀 근소한 우세를 보여주면서 백이 한 수 빠른 그런 수상전으로 지금 KO 승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흑도 좀 쉽지 않다, 이런 느낌이 좀 들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흑에게는 반격 수단이 있어요. 그 반격 수단을 지금 흑이 찾아내면 되는 거죠. 자, 그렇죠. 지금 백도를 메꿔가지고 이길 수가 없다면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이 흑돌의 지금 수를 늘려가는 것이 오히려 속편한 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먹여치려고 보니까 지금 이게 1의 1 자리가 호구입니다. 놀라웠게도. 그러다가 지금 백이 여기를 들어가려고 해도 지금 자충이 차 있는 관계로 백은 더 이상은 흑을 공격하기가 조금 곤란해진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백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도 흑이 이렇게 수상전의 타겟 설정을 잘못한다면 백이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가 있겠지만, 당연히도 흑은 반대쪽에 있는 타겟을 잡아내겠죠. 자, 이게 호구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서, 자, 지금 여기를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좀 여유만만한, 너무 나태한 그런 수가 됩니다. 자, 흑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필사적으로 백의 활로를 메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활로를 메꿀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해주면 더 이상은 백은 들어갈 수가 없는 반면, 흑은 아무 때나 백도를 제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 자충의 늪으로 백을 몰아세우면서 흑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백이 조금이라도 비틀어치기를 해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바로 이 단수를 쳐서 선물을 받아내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단수니까 살리고 싶은 충동감이 마구 일어나는데, 그때를 딱 기다렸다가 이 자리를 먹여치면, 그렇죠, 흑이 성과를 거둬서 선패이긴 한데 팩감을 백한테 연타로 줘야 된다는 거는 좀 많이 아쉬운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흑이 패를 내주지 않는 것이 이제 핵심 과제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메꾸면 될까요? 역시 여기를 집어넣으면 패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흑은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를 둬서 백이 한 번만 따내놓고 내가 들어갈게,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수상전을 충분히 역전할 수 있어. 자, 하지만 지금 이걸 따냈을 때 여기를 받아주는 게 아니죠. 그대로 백의 본체에 대한 공격을 해주면 백은 평생 여기를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리가 되면서 흑이 유가무가로 승리를 거둬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를 두는 대신에 이제 이걸 단수를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두는 것도 가능해요. 역시 백돌들을 훌륭하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너무 쉬워 보이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때쯤에 당연히 백도 여기서 뭔가 다른 수는 없나 한번 구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있습니다. 자, 어디로 보이시나요? 그렇죠. 백이 여기를 밀었는데 흑이 이쪽을 밀어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백은 이럴 때는 여기를 갖다 붙이는 것이 굉장히 유력한 수가 되면서, 자, 흑은 기어 나올 수밖에 없을 때 여기를 딱 막아주면 회심의 미소 한 방으로 패라는 것을 건져냈다는 것을 이제 백이 패감을 흔들어 보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흑이 지금 좀 많이 아쉬운 그런 장면이에요. 왜냐면 패를 안 내고 싶은 것이 핵심 포인트니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 단순하게 끊는 게 지금 백의 묘수로 인해서 패를 내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발악을 한번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이걸 둬가지고 물어봅니다.
연결을 하면 난 넘어가면 그만이고, 만약에 네가 차단을 한다. 그러면 여길 막기만 해도 이 전투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백이 그냥 막는 정도로 지금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젖혀간다는 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왜냐면 여기를 뒀을 때 흑이 혼자서 여기를 두기는 상당히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자, 물론 이게 이제 지금 다 계략이 있죠. 백이 연결하면 그때 여기를 딱 끊어가지고 백도를 유가무가로 제압을 하겠다. 이런 뜻을 품고 있는데, 자, 백이 이대로 해줄까요? 백은 이제는 여기를 들어가기 전에 너무 서둘렀다는 게 느껴졌잖아요. 양쪽에 지원군을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 수를 메꿔주면 아까하고는 다르게 백이 한 수 빠른 그런 수상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역시 든든한 아군이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백의 입장에선 선택의 옵션이 많은 그런 장면이었는데, 자, 그럼 흑은 여길 두고 있을 시간은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공격 앞으로를 해야 되는데, 자, 이게 뭐예요? 그렇죠. 여기를 먹여치면 역시 패라는 지금 함정을 흑이 벗어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째서 흑이 이런 함정에 빠져들게 되었을까요? 어디가 과연 급소였을까요? 자, 이번에는 여기를 띄워가지고 백이 넘어가는 걸 차단하면 그때 딱 있겠다. 계속 이런 달콤한 꿈은 계속 되는데 문제는 뭔가요? 백이 당연히 이쪽을 먼저 찌른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나서 여기를 딱 끊어주면 역시나 패라는 지금 팩감을 제압하고 여길 둬도 한 팩감 더 따내는 것이 남아 있어 가지고 패를 이제 완전히 거절할 수는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둬도 패고 저렇게 둬도 패고 정말 지금 많은 기회를 백한테 내주게 되는데, 자, 어떤 급소가 숨겨져 있을까요? 다소 천재적인 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급소를 찾는 방법은 이게 결코 일감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를 끊었을 때도 백이 붙여가더라. 흑이 여기를 뒀을 때도 결과적으로는 백의 최종 급소는 이 자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를 잘 찾아낼 수 있다면 이런 미친 묘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물어보는 거예요. 연결해라. 연결했을 때 그냥 두는 건 아직까지 좀 섣부르죠? 자, 이거는 너무 서둘렀어요. 흑이 한 집을 내자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도 될까? 넘어가세요. 라고 하면 흑이 그냥 살아가는 모양이고, 넘어가는 거 안 되는데? 라고 하면 추가적인 한 집을 뽑아내면서, 자, 백은 안쪽에서 자연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이 어떻게 둬야 돼요? 백은 어떻게 해서든지 차단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수를 스스로의 활로를 줄이는 수를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바깥쪽을 딱 끊어주면 백이 여기에서부터 뭔가의 노력을 할 텐데 먹여치는 거는 아무렇게나 둬도 안 됩니다. 지금 이것 빼고는 다 돼요, 흑이. 이걸 따내는 것도 가능하고 들어올 수가 없죠. 그리고 흑이 바깥쪽을 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전히 백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흑이 여길 두는 것마저도 가능해서 자충의 늪으로 몰아세우면서 백을 제압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백은 뭐예요? 최선의 지금 대응은 해볼 수 있는 변화가 결국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급소를 연타할 준비를 하면서 그냥 1에1에 집어넣거나 단수를 한 방 쳐주고 나서 여기를 딱 이어주면 이 백돌들을 깨끗하고 완벽하게 제압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의외로 요 길도 쓸 때 이제 요거를 까먹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패라는 전리품을 백한테 넘겨주는 경우가 많은데, 자, 보시다시피 이거는 지금 패가 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패를 내주지 않을 것인가가 이제 핵심 화두가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 백이 다르게 둔다고 해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여길 받으면 또 이게 심리적으로 이거를 둘 분은 거의 없긴 한데, 자, 이거는 패가 너무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이제 흑이 의외로 반대쪽을 찔러가고 나서 이렇게 두시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즉, 2점 따내는 거를 까먹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 된 밥에 재가 빠지는 그런 경우가 나왔어요. 그쵸? 그러니까 흑은 백이 이렇게 대응을 하더라도 아무것도 대응을 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여기를 딱 끊어줘야만 백이 준비를 할 때 뒤로 딱 압박을 하면서 백돌들을 모조리 깨끗하게 제압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 어떤 격언을 배우셨나요? 역시 당연히 이 끊는 것이 일감 중에 하나인데 이 길을 따라가고 나면 자, 결국에 패는 없더라. 그런데 백이 여길 붙이니까 패가 나더라. 요 변화를 읽어주면 결국은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는 늘 통한다는 걸 배울 수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또 한 가지 역시 귀의 특수성하고 연관된 격언인데 2의 1의 급소 있다는 항상 또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2의 1이 반대로 가면은 이거는 또 패를 내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그리고 2의 1의 급소 있다를 정확하게 적용을 해주면 이 흑대마를 살려주고 백대마를 깨끗하게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천재적인 맥점이 담긴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아주 아기자기한 문제였는데요. 바둑판을 멋지고 우아하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굉장히 협소하고 좁디 좁은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재밌고 오묘한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요게 좀 약간 헷갈리긴 합니다. 누가 과연 위험한 건지. 자, 이걸 찾아내는 것이 일단 첫 번째 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렇죠. 지금 흑돌이 위험한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게 백도 같이 뭔가 안쪽에서 춤을 추고 있다 보니까 백돌도 약간 좀 다소 위험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자, 근데 이쪽 두 점, 요 두 점이 약간 갇혀 있는 것이 도망을 가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자, 이 상황에서는 이 흑대마를 구출해내면 성공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얼핏 보면은 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흑대마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또 백의 입장에서도 어마무시한 반격이 숨겨져 있죠. 자, 그 여정을 모두 다 이겨내야만 이 모험에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흑이 그런 환상적이고 멋진 모험을 펼쳐내면서 이 흑대마에게 삶을 선물해 줄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힘차게 다 같이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백이 요 산새 같은 그런 모양을 보면 얘가 좀 약간 허술해 보이긴 해요. 뭔가 좀 진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꿈을 한 가닥 품어볼 수가 있는데 여기도 한번 뭔가 좀 끼워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바깥쪽으로 막으면 막히긴 하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를 둬도 이런 식으로 막아갈 거고 자, 제일 끼워보고 싶은 데가 이제 이쪽이죠. 이게 이제 차단을 하면 여기를 늘었을 때 백이 양쪽에 단점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돌이 잘리면 바깥쪽으로 좀 숨을 쉬는 게 약간 가능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한번 좀 이런 식으로 막 쑤셔보고 싶은 생각이 마구 드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바로바로 해주는 거는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주고 여기도 괜히 이런 거 손찌검했다가 이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아껴 놓는 자가 진정한 고수가 됩니다. 여기 전투로 흑돌이 살았다고 했을 때 이쪽을 반대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직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알 수 없는 거를 스스로 다 결정해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눈이 뒤쪽으로 돌아갑니다. 이 백도를 요리해야 된다라는 건 알겠는데 자, 일단은 맥점 같아 보이는 자리가 있죠. 여기를 한번 싹 끼워가지고 뭔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죠. 자, 한번 휴전을 하는 게 어떠냐. 너도 먹고 나도 먹자. 같이 좀 먹고 살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연결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고 백이 이쪽을 잡아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이으면은 큰일 나죠. 그게 이제 다 된 밥에 제가 빠져요. 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두 점을 따내고 침착하게 백이 연결하는 걸 기다렸다가 추가적인 한 집을 확보하면 알뜰하게 이 흑대마를 살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죠? 그쵸? 문제는 백이 휴전 협정을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걸 안 맺어주면 나는 휴전이 별로 마렵지 않은데 라고 해주면 자, 이걸 있자니 지금 여기를 잡히면 흑이 그 다음에 할 게 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게 뭐 안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단수를 치고 나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백이 두 점을 잡았을 때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따내면은 따냈을 때 패인 것처럼 보이나 이 패는 아무 의미가 없는 패입니다. 백은 룰루랄라 큰 자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기울여 가지고 이런 것을 따내 버릇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뭐 흑이 특별한 성과 없이 물러나야 되는 그런 장면인데
이게 지금 수상전인 거는 알겠는데 수를 줄이는 요령이 좀 쉽지 않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근데 이걸 뒀을 때, 자, 이게 수상전을 이길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그냥 메꾸면은 아직까지도 백이 이겨갈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보이죠? 자, 그러면은 흑이 여기를 단수 치는 게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번 쳐볼 수 있는데, 뭐 특별하게 지금 그런 성과를 올려주진 못합니다. 자, 그럼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발버둥을 다르게 쳐봐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를 한번 좀 늘어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백이 이거를 이제 따내겠죠. 따냈을 때 실질적으로 흑돌이 수가 늘어난 게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자, 이게 지금 수가 늘어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자, 지금 이게 이 백돌의 수를 줄이는 게 최우선 과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백이 둔 자리를 일단은 끊고 나서 숨을 쉬어야 됩니다. 자, 이게 백이 두 점을 포기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정도 가지고는 이 흑의 두 수를 세 수로 늘릴 게 아니라면 이 백돌을 잡아낼 수 있는 재간은 없다. 앞서 보셨듯이 이런 거는 뭐 후절수가 나올 만한 그런 여유가 전혀 뭐 여유라기보다는 기회조차도 창출이 되지 않아요. 백이 한 집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런 게 좀 가능하게 하려고 하면은 조금 더 머리를 써야 됩니다. 바로 이쪽을 뭔가 먹여쳐 가지고 이 꼬리를 뜯어먹는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먹여치워 보고 싶긴 한데 근데 지금은 먹여치면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하고 여기를 뒀을 때 지금 우리가 요 한 점 먹자고 두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먹여치는 거보다는 가급적이면 밖에서 이렇게 연계를 짓는 게 좀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은 연결을 못 한다라는 것이 흑의 주장인데요. 자, 큰일이 하나 있습니다. 따냈을 때 흑도 따내면 자, 흑이 생각했던 그런 모양이 잘 안 나와요. 다 받아주면 백은 뭐 이렇게 이어갈 일은 없잖아요. 그쵸? 백이 여기를 빵 따내버리면 이 다음에 이제 흑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지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대목이죠. 자, 뭐가 과연 문제였을까요? 이걸 앞으로 가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죠. 뭔가 좀 다른 전략을 한번 좀 구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일단 수를 한번 좀 늘리고 나서 시작을 해보죠. 백이 뭔가 여기를 따내면, 자, 지금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하나, 백이 받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하는 건 아까 졌던 걸 확인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먹여쳐야 되는데, 그때 여기서 조심할 점은 먹여치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고정관념이라는 거를 산산조각을 내버려야 돼요. 뒤늦은 이 공격은 아무것도 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흑은 여기서 바깥쪽을 어딘가를 메꿔줍니다. 자, 뭔가 좀 그림이 나오는데요. 단수를 치면 아무것도 없어 보였잖아요. 근데 이걸 따냈을 때 여기에 허점이 생기는 게 뭔가 자그마한 희망을 주죠. 한 번을 따내고 백이 잡으러 가려면은 이 두 점을 포기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자, 이때 연결을 하면 싹 끊어가지고 자, 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도망치는 거는 이제 흑한테 최상이에요, 최상. 자, 백이 이렇게 도망치는 건 따냈을 때 후절수가 나오지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흑이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자, 그럼 백은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작은 신락 같은 희망으로 요 패를 해줘야 됩니다. 자, 결론은 뭐예요? 패인데 여기서가 이제 고수와 하수가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패를 내고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반전에 이런 패는 정말 크거든요. 패감을 지금 써준다. 자, 받아주면 이걸 따냈을 때 이 패가 거의 뭐 천지대패가 될 거 아니에요. 백이 안 받으면은 그때 여기를 싹 기어 나가면 자, 백이 여기를 뒀을 때 굳이 이게 기어 나가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나가다가 단수 모양이 선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도 사는 모양이 확보가 되어 있죠. 당연히 살 때는 가급적이면 넓혀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넓혀야죠, 당연히. 좁히는 것보단 넓히는 게 낫습니다. 두 개가 다 가능하다면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백이 여기를 잡으러 오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흑이 이걸 입구자로 훨훨 날아가도 되고 이걸 밀었을 때 이거를 찔릴 용기가 있는지는 또 두고 봐야 됩니다. 이 맥점을 남겨준 채로 이런 식으로 대국을 하기에는 백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얼핏 보면 끊는 게 좀 무서운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거 한번 딱 배를 갖다 붙여주면 방금은 코 붙임이었는데 이거 단수 치는 순간 배 붙임으로 바뀌었죠. 이런 걸 견뎌주고 이런 걸 견뎌줘도 결국은 얘가 떨어진다는 사실. 자, 그래서 백은 이 흑대마를 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패로 만족할 수 있죠. 자, 근데 문제는 뭘까요? 수순이 정확했는지를 좀 봐야 돼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트위스트 댄스를 잘 쳐야 됩니다. 그냥 여길 갔을 때 백이 여기를 받아줄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백이 여기를 딱 두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흑이 둔 자리에 안 뒀으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먹여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준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 백 여기를 싹 따내면 뭔가 또 냄새가 납니다. 백이 되는 냄새가 따내고 따냈을 때 따낼 수 있는데 연결하면 이 패가 무용지물이구나. 이제 이런 거 끼우는 거는 아무리 잘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자, 흑은 다 연결하면 되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뭘 해야 돼요? 그렇죠. 먼저 이걸 끊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끊고 나서 생각을 해라. 자, 근데 이거 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됩니다. 100한테 되죠. 100한테. 따내니까. 내수로 느는 순간 지금부터 아무리 달리기 시합을 열심히 해도 흑이 이겨갈 방도는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흑은 기왕에 하는 거 한 번 더 써야 돼요. 네, 쓰고 나서 요 타이밍에 이제 지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천천히 흑이 할 일을 해줘서 수가 늘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백이 두 점을 석점으로 키워서 잡는 순간에 뭐가 생겼어요? 자, 이거는 이렇게 찝어도 되고 이렇게 찝어도 됩니다. 먹여치지만 않으면 돼요. 이렇게 하고 백한테 선물로 준 거는 단점이라는 선물을 줬죠. 안에서 이거 먼저 끊어도 안 됩니다. 이으면은 큰일 나요. 네, 이거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따내주고 연결할 때 그때 끊어가지고 이 패를 둬서 뭘 해야 된다? 아껴놨던 팩감을 이렇게 써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백은 충분히 여기서 딜레마를 거쳐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이거를 해소하고 살려주는 방향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걸 두고 이 패를 견디면서 다른 데에다가 빠방을 두 방을 하면서 바둑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또 백의 입장에서는 둘 중에 뭐가 최선인지는 그때그때 늘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갈래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 쌍방간의 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떤가요? 처음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보면 요게 또 정말 이 느는 수가 진짜 이 백에 보이지 않는 단점을 만들어내는 정말 없던 수도 만들어내는 그런 뭔가 좀 신화를 창조하는 듯한 그런 묘수였거든요. 다만 그걸 하는 과정에서도 준비 과정이 필요했다. 백이 있거나 이어가지고 수를 늘려버리면 안 됐기 때문에 그 틈을 잘 파고들어서 그 다음 여길도 가지고 그야말로 신화를 창조해내는 그런 묘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수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 아주 좁은 곳에서 정말 아기자기한 멋진 변화들이 숨겨져 있었던 그런 문제였는데요. 바둑판을 멋지고 우아하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디 좁은 그런 협소한 기회에서 이뤄지는 굉장히 절묘하고 재밌는 그런 실전형 사활 문제, 맛을 이용하는 그런 재밌는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백이 여기를 젖혀가지고 이 흑대마 전체를 잡아내자고 달려든 그런 장면입니다. 자, 흑이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위험해 보이는 그런 장면인데 요런 상황에서 살짝 당황하면은 이 전체가 잡히는 건 정말 시간 문제가 되거든요. 하지만 침착하게 수를 잘 하나하나 따져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뭔가 성과를 걷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 좁은 귀에서 어떻게 하면 흑이 그런 엄청난 성과를 걷어내면서 흑도를 구출해 줄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힘차게 다 같이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뭐 여러 가지 감각, 일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은 지금 여기를 막아가는 거를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죠. 자, 백이 이쪽을 이었을 때 일단 이렇게만 둬도 두 집이 나고 살 뿐더러 막았을 때 이렇게 두 점까지 추가적으로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성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럴 때 마지막에도 습관을 정확하게 두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게 100만 배 정도는 더 좋은 수가 돼요. 이렇게 두면 요 치중 가는 것이 여길 이어줄 흙은 없잖아요. 반대쪽에 있는 백도를 두 점을 잡아내면서 흙대바가 훨씬 더 좋은 형태로 살아갈 수가 있고, 여기를 막히는 것도 선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흙이 굳이 따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뭐 비말을 달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더 좋은 점이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백이 뭐가 잘못됐을까요? 요 한 점을 살린 게 잘못됐죠. 그러면은 노선을 이렇게 타야 됐을까요? 자, 하지만 이 두 점이 잡히면 백은 명암을 내밀지도 못해요. 자, 그래서 백은 바로 안형을 지우는데 집중을 해줘야 되겠죠. 바로 여기를 딱 치중을 가줍니다. 흙이 지금 이 호구에 들어가는 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공격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때 기회가 왔죠. 단수를 치면 여기에 착시 현상이 좀 생기기가 쉬워요. 이렇게 하면 내가 진 게 아닌가. 하지만 백은 반대쪽을 따낼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흙이 여길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걸 따냈을 때 조심해야죠. 여기 지금 강아지처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반대쪽에 있는 또 석점을 잡아내면서 완벽하게 이 수상전을 화끈하게 승리로 걷어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흙은 뭐가 잘못됐을까요? 자, 여기를 치중 갔을 때 다른 수가 있을까요? 따낼 수가 있는데 어차피 백은 지금 여기를 연결하고 버텼을 때 수상전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백이 굉장히 좀 압박이 있거든요. 이게 이런 술기라면 자꾸 여기로 눈이 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금 수상전을 이렇게 해도 지금 흙은 곡사공으로 살아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최종적으로 수를 메꾸는 건 어디예요? 바깥쪽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못 들어가고 이쪽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양자충을 흙으로 지금 흙으로 하여금 양자충을 유도하면서 이 대마를 살려낼 수가 있죠. 잡아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읽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잘못된 거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게 공격을 해도 이렇게 둘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것도 같은 맥락이긴 한데 뭐 작동합니다. 자, 이상은 전혀 없는데 기본형은 아무래도 바깥쪽이 막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치중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그런 흙의 모습인데, 백은 단수만 쳐도 돼요. 어차피 동형이 반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흙이 지금 전체를 살리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렇죠. 바로 두 점을 제압하는 쪽으로 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좀 그럴듯한 수. 요때 단수를 치면 흙이 다 계획이 있습니다. 따내고 봅니다. 자, 백이 단수를 친 거는 무슨 뜻이에요? 선수를 좀 잡아보겠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집이 못 나게 하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계획이 있는데, 아이고, 근데 백이 하나 깜빡한 게 있죠. 이쪽을 이렇게 쳐주면 백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흙은 여기에서 어떻게 둬요? 먹여치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뒤쪽을 선수로 처리한 효과를 별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야, 이게 선수를 잡아도 못한다고? 그럼 그냥 막아야 되나? 하지만 여길 뒀을 때 두 점이 잡혀 있다 보니까 이것도 흙이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자,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렇죠. 지금은 여기를 굳이 선수로 자꾸 정리할 생각을 하면은 흙은 요 미는 수가 생겨가지고 그냥 살아나게 되는데요. 자, 그 생각을 살짝 버려주면 됩니다. 흙은 여기를 뒀을 때 오히려 단수를 유도하는 수였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백이 그 유도에 딱 걸려주지 않는 유일한 한 수가 이렇게 선수를 흙한테 내주면서 일선을 힘차게 내려 뻗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되죠. 미는 게 별로 그다지 흙에게 큰 힘이 되지 않아요. 따내면 여기 안형을 그때 지어주면 되고, 넓히면 그때 이렇게 안쪽을 도가주고 석점을 헌납하면서 흙대마를 모조리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완벽한 지금 흙의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백의 이 느는 한 수로 흙의 꿈이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은 정답이 없는 게 아닐까? 늦춰받기? 자, 근데 이거는 너무 뻔해요. 백이 여길 받아주길 바라는 그런 흙의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이렇게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지금 백이 여길 딱 늘었을 때. 이 두 점을 잡아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흙이 살아날 길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자,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게 마련이죠.
어떤 수가 있을까요? 밀면 될까요? 막아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막아주면 아직까지 흙이 뭔가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여력이 남겨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으면 붙여봤자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이렇게 양옥으로 쳐지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되면서 선수를 하고 이 젖혔을 때만 살짝 빠꾸를 해주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막아주면 또 흙의 계획에 완전히 걸려들게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완전 김밥 옆구리 터지는 게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늘어주거나 아니면 하나를 먹여쳐 놓고 나가면 뒤따라 나가면 그만이고 따내면은 그때 여길 늘어주면은 흑대만은 잡힐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흑이 여길 밀고 있을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허락된 수가 하나가 더 있죠. 바로 백돌 2점을 반대로 이렇게 몰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단수 한번 치고 따내면 여기를 늘어가는 수를 딱 허용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백이 여기를 쳐달라는 게 이제 흑의 간절한 소망이거든요. 그래야지 여기 먹여치는 게 등장하면서 흑이 살아나게 되니까. 자, 그리고 흑이 이 수가 품고 있는 다른 뜻이 하나가 있어요. 여길도 쓸 땐 이렇게 늘면은 흑대마가 잡힐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길도 쓸 때는 백에게 늘 만한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 자리를 둬가지고 딱 한 집을 내버리면 석점 기어 나오고 난리부르스를 쳐도 이 흑대마를 잡아갈 길은 없다라는 결론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흑대마가 전체가 살았을까? 잡혔을까? 생각하던 찰나에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하면은 잡혀 있는데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요때쯤 너무 당연해 보이는 이 수를 덜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는 끝까지 보는 게 정말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는 다들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이 석점을 희생번트 삼아가지고 여기를 딱 막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백이 치중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따내면은 이적수가 되니까. 자, 단수 치면 돼요, 안 돼요? 단수라는 표현이 맞지 않죠. 오히려 백돌이 잡히니까. 백은 유일하게 둘 수 있는 게 이제 흑돌 석점을 잡는 건데 기다렸다는 듯이 요 가운데를 딱 두면은 착시 현상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착각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돌이 안 따내져 있을 때는. 요걸 치면은 요 한 점을 추가적으로 잡아내면서 흑대마를 살릴 수가 있고요. 백이 반대쪽을 이어주면 흑이 침착하게 두 집을 내면서 이 흑돌 7점을 살려낼 수가 있겠죠. 돌 7점이라는 거는 자체로 14집인데 이게 백집이었다고 하면 두 집이 더 있으니까 16집. 흑이 두 집을 냈으니까 18집 정도는 지금 벌어갈 수가 있죠. 자, 이게 만약에 중반이에요. 그럼 맞숫기를 두면 아무리 많이 차이 나도 10집 이상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 승부가 갈린다는 거죠. 이런 수익기 하나로 인해서. 집이 폭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자, 그런 만큼 수익기는 바둑의 꽃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정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런 보물 같은 수순을 밟아내면서 이 흑도를 아주 아름답고 멋지게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고 아름답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둑주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귀와 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절묘하고 재밌는 그런 맥점 문제이자 수상점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흑한테 굉장히 어려운 선택의 기로가 담겨져 있는 문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흑돌 6점. 이 돌이 굉장히 이제 위험한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흑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장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돌을 버리고 조금이라도 이득을 취할지, 아니면은 이 돌을 뭔가 좀 끌고 나와가지고 살려보려고 시도를 할지, 자, 그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완벽한 판단을 내려주면서 흑에게 멋진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힘차게 다 같이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를 두는 것이 가장 쉬운 선택 중에 하나인데요. 자, 백이 이쪽을 이렇게 받아줄 일은 없겠죠? 자, 이거는 뭐 흑이 너무나도 완벽한 그림인데 당연히 백이 여기를 잇고 나서 버틸 겁니다. 자, 이쪽은 뚫릴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 석점이 뭐 위험하다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백이 바로 날개를 벌려주면서 요 위쪽으로 근거를 잡아주면 되기 때문에 흙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 그런 것이 있을 때 두어질 수 있는 그런 수인데 자 여기서 이제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죠. 자 판단의 기준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데 사실 판단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판단의 기준은 수읽기가 뒷받침이 됐을 때 방향 설정이라든지 계획을 짤 수가 있거든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도 10중 8구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는 좀 쉽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흙이 여길 뚫고 나와가지고 물론 이 수상전도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본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 돌이 잡히는 거는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여기 백돌이 이제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 친구가 하나가 없으면 지금은 어떻게 판단을 내리느냐? 결국은 요게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실행이 됐을 때, 자, 이 결과를 알고 있는 자에게만 지금, 뭔가 그런 차선책을 할지, 아니면은 맞불을 놓을지, 그런 선택에 지금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어쨌든 간에 이게 만약에 빅이 난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여기 지금 석점을 뚫어뻥 하는 게 분명 흑도 더 좋을 때가 있고 지금은 빅만 나도 이 선택이 흑이 나을 확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흑이 딱 급소가 떠오르는 자리가 있거든요. 어디로 보이시나요? 그렇죠. 일단은 치중 가는 게 가장 쉽게 떠오르는 모양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백이 여기를 막았을 때 단수를 한 방 쳐주고요. 일단 이으면 자, 이 수상전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일단 집을 내놓고 버티면 자, 여기서 이제 먹여쳐 주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흑도를 잡히게 만드는 그런 주범으로 몰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흑은 여기서 어떻게 둬야 돼요? 뭔가 안쪽을 둬도 안 되고 그렇죠. 수상전의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바깥쪽을 싹 메꿔주면 자, 그래도 지금 사이좋게 한 집씩 나눠 가주면서 선수라는 그런 보상을 받고 이 결과를 빅으로 만들면서 바둑을 이끌어 나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흑이 뭐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자, 그러면은 백이 여기서 다른 수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자, 근데 이때 다시 한번 큰 눈을 뜨고 잘 쳐다보면은 뭐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찝는 거는 여기를 어차피 이어야 돼요. 백이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바로 한 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백이 여기를 이었을 때, 자, 이렇게 먹여치는 것은 흑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게, 백이 따내지 않고 그냥 손을 빼고 흑이 따내봤자 빅이기 때문에 흑이 수수빅을 자초하는 수가 될 것이고, 결국은 이거를 이제 이렇게 단수 치는 것도 스스로 독약을 먹는 그런 악수가 됩니다. 자, 결국은 이걸 뭐 해야 돼요? 늘고 따내고 손을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떠보면 뭐가 보이죠? 그렇죠. 맞아요. 여기를 먹여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따냈을 때 바로 돌려차기를 딱 쳐주면 백이 연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백이 여길 단수 쳐도 이걸 빵 따내버리면 백도를 모조리 다 제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뭔가 좀 역시 맥점이라고 불릴 만한 자리라서 좀 쉽게 풀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백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수상전의 기본을 지켜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수를 메꿔가는, 늘려가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뭔가 좀 이런 선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메꿔가는 선택. 자, 왜냐면 이걸 끊고 있을 시간이 없거든요. 여길 뒀을 때 오히려 흑돌 전체가 모두 잡혀버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흑이 상당히 받기가 좀 곤란해 보입니다. 이렇게도 여길 단수 쳐서 무시하는 수가 좋단 말이에요. 자, 엄청난 결과를 백이 걷어냈죠? 그렇습니다. 흑도 이때는 침착하게 이 바깥수를 계속 메꿔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일단은 당장은 백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백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이러면 그래도 한숨 돌릴 수는 있다는 거죠. 자, 어째서 그럴까요? 여길 두면 백이 그 어느 곳도 두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자, 백은 만족할 만합니다. 어쨌든 간에 선수 백을 만들었으니까요. 자, 그럼 흑이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선수를 뽑아낼 수 있는지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여길 끊어가는 수가 있겠죠? 자, 이곳을 두면
일단 이 두 점을 버리는 것은 백이 선수빅이 다시 됩니다. 자, 흑이 선수빅을 내려고 안간힘을 써볼 수가 있는데요. 따내면 단수 쳐서 지금 손 빼면 될까요? 여길 됐다내고 나서 이쪽을 단수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흑의 입장에서 선수빅은 조금 욕심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백이 엄청난 결과를 거뒀죠.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아쉬운 그런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흑이 요것은 일단 이 젖혀가는 수에서 안 되는구나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일단 백도 사실 응수가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역시 이쪽을 메꿔가는 수가 가장 현실적으로 좋은 수였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흑이 좀 다르게 한번 좀 모양을 짜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오히려 집을 내는 그런 수를 구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이 자리를 치중 가면 요 방금 여길 치중 갔던 주된 이유가 여기를 주는 게 싫어서거든요. 눈 모양이 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가 늘어나니까. 자, 지금도 이게 눈 모양일까요? 일단 여기를 뒀을 때 눈 모양이 지워지긴 하는데 근데 크나큰 문제가 있죠. 바로 백이 여길 단수 쳤을 때 오히려 흑돌이 역으로 잡힌다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흑이 그것을 해결을 해낼 수 있어야만 이 전투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둘 수 있는데요. 이렇게 두는 게 있을라나요? 따냈을 때 단수를 쳐서. 자, 근데 돌을 놓고 보면 없던 돌들이 머릿속에 갑자기 채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흑이 공격하기가 꽤나 곤란해진, 심지어는 빅도 아닙니다. 오히려 흑돌이 잡혀가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죠. 자, 그 이유가 생기는 이유는 지금은 수상전 상황에서 이런 먹여치는 수는 정말 확실한 타이밍에 두지 않으면 스스로 수를 메꾸는 이적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충이. 자, 그래서 수상전은 역시 바깥쪽부터 두는 것이 진리라는 거죠. 자, 백이 여기 집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제는 환격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백이 환격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요 타이밍에 요 집을 싹 지워주면 여기가 옥집이 되잖아요. 이제는 백이 여기를 들어갈 수 없는 모양이고, 그에 반해서 흑은 나중에 여기부터 착실히 들어갈 수 있는 일방적인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흑이 이 유가무가로 승리를 거두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은근하네. 한 집을 오히려 만들어 버리는 게 급소자리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근데 백이 지금 둔 행위가 여기 집을 지켜내지 못하면 사실은 여기다가 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백은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느슨하게 받고 있다가는 유가무가를 내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또 조심해야 되죠. 이럴 때 괜히 이렇게 치중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각적으로만 두면은 술기가 잘 해결이 안 됩니다. 도망가면 백이 오히려 흑을 잡아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요. 자, 흑이 이제 아차 싶어가지고 여기를 메꿔야 되는데요. 이쪽을 못 들어오게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 한 점을 헌납하는 것이 흑의 입장에선 썩 달갑지가 않죠. 갑자기 빅이 나버릴 뿐더러 흑 한 점도 포기를 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곳을 처리할 때도 이 집을 지어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감각적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주면 정말 좋죠. 이렇게 해주면은 유가무가는 여전히 완성이 되지만 백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백은 그냥 메꿔버리는 거에 흙이 완전히 녹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꼼꼼하게 수를 읽고 난 다음에 이쪽을 싹 둬주고 여기를 향하는 것이 이 전투를 승리로 결정짓는 그런 한 방이 되죠. 자, 그럼 백이 뭐가 문제였어요? 수를 늘리는 건 안 되니까 조여야 되겠죠. 자, 여기가 어떨까요? 일단 딱 아무 생각 없이 두기 좋거든요. 흙이 잡혔으니까. 자, 근데 흙이 이렇게 해줘요? 안 해주죠. 단수를 치면 백이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촉촉수로 몰아넣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백이 이제 수를 메꿔갈 수 있는 공간은 딱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바로 여기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흙이 만만치 않다라는 게 갑자기 확 느껴져요. 먹여치려고 했더니 흑대마가 오히려 위험한 그런 모습이고, 자, 흑은 기본기대로 바깥쪽을 조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백이 막상 준비를 하니까, 야, 이게 넋놓고 기다리기에는 너무 상전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바깥쪽을 난수치는 거는 오히려 흑돌이 잡혀버리고,
그렇다고 여기를 먹여치자니 백이 한 번을 따내주면 늘자니 흙이 잡히는 거고, 그걸 방어해가지고 먹여쳐도 백이 지금 바로 들어갈 사람은 없죠. 한 번을 따내주고 나서 여길 두면은 오히려 지금은 흙돌이 또 잡혀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흙이 아차 싶은 상황이 또다시 연출되는데 어쩔 수 없네요. 여길 붙여가지고 이쪽은 못 들어가게 방어를 할 수 있는데, 자, 일단은 빅이라는 선물을 백한테 다시 한번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좀 쉽게 풀리나 싶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자, 그러면은 이제는 좀 공격을 해봐야겠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자, 이번에는 요런 수 한번 좀 어때 보이실까요? 이거를 두면은 일단 일감이 백의 입장에선 탁 정도로 흙을 잡았다라는 느낌을 갖기가 쉽거든요. 자, 그런 만큼 술기는 원래 본능적으로 내가 유리한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뇌의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유리한 변화를 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이 흙에 숨겨진 묘수에 백은 당황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지금 당황해봤자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자, 너무 늦었어요. 그쵸? 그러면 백이 다시 한번 뭔가 좀 생략을 구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급소가 떠오르시나요? 한 발짝만 물러나면, 자, 이게 먹여칠 수 있다라는 꿈과 희망을 품고 있잖아요, 백이. 한 번만 네가 해주면 내가 먹여쳐서, 자, 이런 패를 만들어 볼게. 자, 패를 흙이 거부하면은 오히려 백이 흙을 잡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근데 뭘 할 수 있어요? 흙이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가무가가 다시 수순은 바뀌었는데 그대로 나오니까. 그러면은 백이 뭘 해야 될지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를 다시 먹여치는 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흙에 이 혼자만의 술기를 짓밟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먹여치고 이 촉촉수를 이어준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흙인데, 자, 여길 두는 순간 이 돌이 단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서 까먹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흙이 먹여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조건 흙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한격 들어갈래? 안 된다라고 하면, 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따내는 거는 굉장히 불리한 한 수 늦은 패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요렇게 흙은 빅이라는 운명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면서 바둑을 속개해 나가야 되겠죠. 자, 한번 실수했다고 바둑 끝나는 거 아니니까 요런 전투가 바둑판에서 보통 여러 번 나온단 말이에요. 한 번에 걸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전투가 나왔을 때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를 본다면 시중 가는 거 지금은 옥집 모양이 아니었으니까 서두를 필요 없었죠? 자, 이것도 빅이고 저것도 빅이고 다 빅이 났습니다. 지금. 자, 그럼 이번에는 수를 메꿔가는 걸 드디어 선택할 때인데, 자, 백은 이어가는 한 수예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한 집을 내면 백도 따라서 한 집을 냅니다. 왜냐면 흙이 선물을 하나 줘야 되니까. 자, 또 빅이 납니다. 정말 징글징글할 정도로 빅이 나네요. 자, 그러면은 그래도 이게 흙이 좀 그나마 괜찮은 변화도예요. 이게 못 잡는다는 가정 하에서는 이 수가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왜냐면 다음 수를 흙이 가니까 어디가 됐던 간에. 그렇죠? 자, 근데 이 모양에서 지금 여기를 가면 어떻게 돼요? 백이 먹여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바꿔치기가 나오게 되는데, 바꿔치기는 뭐예요? 빅이에요, 빅. 근데 다음 수를 누가 가요? 백이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같은 빅도 같은 빅이 아니다. 큰 자리를 하나를 잃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최선을 봐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치중 가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현실적으로는 사실 막는 거보다는, 그쵸? 흙이 가니까. 백은 여기를 젖히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백이 선수니까. 이렇게 되면은 백이 한층 더 세련되고 훨씬 더 좋은 빅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흙이 요 교환을 안 했다는 가정하에도 이걸 교환 안 하고 이렇게 치중 가도 사실적으로는 백이 여기를 젖혀가는 변화가 훨씬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좀 다른 빅을 나눠볼 수 있는데 잡는 것은 과연 없나? 이런 생각을 할 쯤에 아주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이 먹여치는 수를 제가 아무 때나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를 괜히 완벽하게 만들다 이런 반격을 당하니까 먹여치는 수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한 방에 먹여치는 게 가장 좋은 수가 됩니다. 자, 따내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단수를 치고 이때 치중 갈 사람은 없잖아요. 이렇게 몰아떨구기를 만들면 이 탱크 같은 백대마를 잡고 흙을 살려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백이 손을 빼면 이렇게 따내버리면 그만이고요. 백은 그나마 반발하려고 여기를 젖혀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뭐 뒤로 돌려차기를 해도 문제가 없고 흙이 반대쪽에 있는 한 점을 따내더라도 이렇게 버틴다고 패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낼 수 있고 아무렇게나 따내도 백이 안 되죠. 자, 백도를 모조리 제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을 보면 아무래도 백이 안형이 있다 보니까 이 판단 기준은 결국에는 이 안쪽의 변화에 대해서 읽어내는 자만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그런 영광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선택을 했다라고 해서 바둑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렸죠. 자, 누군가는 흙이 후수가 되는 빅을 만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백이 선수 잡고 큰 자리까지 가고 자, 그 다음에 누군가는 흙이 선수가 되는 빅을 요 먼저 찍지 않더라도 다른 수순을 통해서 빅이라는 운명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좀 더 나은 변화를 만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누군가는 정확한 타이밍을 구사해가지고 이 백돌들을 모조리 다 사냥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을 겁니다. 자, 이 한 곳에서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흑이 그냥 이걸 버렸던 케이스, 선수 빅을 낸 케이스, 후수 빅이 먼저죠. 후수 빅을 낸 케이스, 선수 빅을 낸 케이스, 그리고 백도를 모조리 사냥한 케이스. 자, 이렇게 결과가 고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역시 수읽기의 깊이는 항상 오묘하고도 절묘하다라는 걸 한껏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고 아름답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